드디어 사랑의 씨앗이 탄생하였습니다. 씨앗은 사랑을 찾아 유영을 합니다. 엄마의 숨소리와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사랑스러운 열매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아기가 태어날까요? 15만 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생명의 드라마. 우리는 지금부터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태어난 지 갓 2달이 된 은호. 엄마 아빠는 은호에게 쉴 새 없이 말을 겁니다. 눈빛, 촉감, 그리고 말소리에 교감이 자연스레 싹틉니다. 놀라운 것은 태어나기 전 자궁에서부터 이 특별한 교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뱃속의 아기는 임신 9주부터 태아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내 아기에 만들어진 조직과 기관들이 성숙하고 신체가 빠르게 성장합니다.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는 거죠. 애기 심장도 아주 잘 뛰고 있고요. 건강해 보이네요. 초음파로 지금 아기는 건강한 심장 소리를 통해 엄마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특별하게 이상 소견 이런 거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초음파를 통해서 아기를 미리 만나볼 수도 있죠. 와, 딸인지 아들인지 그 녀석 엄청 씩씩하게 움직이는데요. 10주 넘어서는 이렇게 발로 차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군요. 태아의 움직임을 태동이라고 하죠. 보통 임신 3개월부터 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움직인다는 건 뇌와 신체 각 부분이 잘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10주가 되면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뇌와 장기들이 더욱 견고하게 연결되는데, 특히 중추신경계는 호흡과 심박동을 조절하기 때문에 생명 유지에 아주 중요합니다. 손톱도 자라고 피부 감각이 발달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즉시 반응을 보이고 움직이게 되죠. 양수 속에서 팔다리 근육도 움직이게 됩니다. 아기는 피부로 자궁도 느낄 수 있죠. 신기하네요. 이게 다 태아의 뇌 덕분입니다. 5, 6주에는 뇌 크기가 몸의 반 정도 되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몸에 비해 상대적으로 머리 크기가 줄어드는데,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뇌 발달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뇌를 통해 장기들이 신경계와 연계돼야 정상적인 발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태동은 뇌가 잘 활동하고 있다는 신호인 셈이죠. 아이들은 물을 참 좋아합니다. 그건 아마 양수 속에서 움직이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갓 태어난 아기들은 엄마의 양수 냄새를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일까요? 따뜻한 물 속에서 편안하고 자유롭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접하는 물은 바로 엄마의 자궁 속 양수겠죠. 태아에게 양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태아는
태아는 양수를 통해 편안할 정도의 부력을 느끼는데요. 양수는 태아가 삼키고 뱉는 물질입니다. 양수를 얼마나 삼키고 소변을 보느냐에 따라 양수의 양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태아가 소변도 보나요? 아, 그걸 또 먹어요? 태아의 소변은 깨끗하고 소변이 배출될 때마다 양수도 교체가 되니까 문제 없어요. 그리고 양수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태아를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해준답니다. 태아에게는 모든 산소와 영양분이 태반과 연결된 제대 혈관을 통해 직접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태 속에 액체가 채워져 있어도 산소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오히려 폐에 양수가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면서 허파과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아기가 둘이기 때문에 이 양수의 양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양수의 양을 재면 그래서 오른쪽에 아기 머리 쪽 있고 임신 4개월째 몸통 쪽도 쌍둥이를 임신한 승유미 씨.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아기 모습도 중요하지만 양수의 양도 중요해요. 그런데 아기 집 양쪽 다에 양수도 아주 충분하고 좋아요. 그리고 지금 16주인데 16주 사이즈에 맞는 그 아기 사이즈예요. 그런데 일란성이에요? 이란성이에요? 점퍼에서 까만 아기집이 2개 보이죠?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의 경우 둘이 한 집 살림을 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양수의 양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양막이나 육모막 또는 태반을 함께 쓰는 경우를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고 각각의 양막과 육모막을 가진 경우를 이란성 쌍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태반을 나눠 쓰는 일란성 쌍둥이는 동맥과 정맥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한쪽 태아에게 혈액이 지나치게 공급되는 쌍태아 간 수혈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임신 4개월. 태아는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듬뿍 받아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랍니다. 키는 12cm, 몸무게는 110g 정도예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 피부에 솜털도 생기죠. 태아의 신체 모양도 점차 제 모양을 찾아가는데요. 손가락, 발가락에도 살이 올라 예쁜 모양이 됩니다. 아기의 뼈는 말랑말랑한 연골에서 점차 단단하게 바뀌게 됩니다. 오 5개월이 되면 뇌신경이 발달하면서 태아의 동작이 조금 더 과격해집니다. 그리고 양수를 더 자주 마시고 뱉기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태아는 양수 안에 있는 수분은 흡수하고 나머지 물질은 대장으로 보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화기 계통이 발달하게 되죠. 또 빨고 싶은 욕망을 손가락을 이용해서 본능적으로 해소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뇌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신 4개월에서 6개월에는 주로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며 운동 중추가 있는 대뇌 비질 부분이 매우 빠르게 발달합니다. 6개월이 되면 신경세포인 니런이 발달하면서 대뇌 비질은 호두처럼 주름이 잡히기 시작하죠. 태아의 뇌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간의 뇌에는 수백억, 수천억 개에 달하는 신경세포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태아의 뇌 역시 비슷한데요. 뇌세포의 70% 이상이 태아 시기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임산부들은 임신 중기에 뇌에 필요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겠어요. 한 개의 신경세포는 수천, 수만 개의 신경세포와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신경세포 간의 연결 접점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6개월 태아기에서 활발하게 영역을 넓힙니다. 그런데 6개월 태아 시기에는 중요한 뇌신경들의 수초화가 시작됩니다. 마치 전선에 피복을 입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수초화된 뇌는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지죠. 8개월 된 태아는 성인보다 2, 3배 많은 뇌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태어날 때까지 불필요한 뇌세포들이 사라지죠. 그런데 학자들은 자궁내 태아에게 감각 자극을 주면 시냅스가 살아나고 뇌세포의 죽음을 막을 수도 있으며 여기에는 엄마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한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제 마음을 좀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임산부들은 심신을 안정시키는 요가가 태아와의 교감을 증진시키고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연 엄마의 심리 상태, 정서는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엄마가 편안한 마음으로 명상을 하거나 노래를 하면 이때 엄마의 뇌에서 분비된 좋은 호르몬이 태반을 통해 아기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리고 태반으로 향하는 혈류의 양을 늘려 태아에게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분의 양도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엄마가 편안하게 노래를 부르면 마치 아기가 자장가를 들을 때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엄마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될 경우 혈액 내에 증가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궁 근육을 수축시켜 태아에게 전해지는 혈류의 양도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산소와 영양의 공급도 감소되고 심할 경우 태아의 뇌 발달이 억제될 수도 있습니다. 임신 중기에 임신부가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말이 너무 빠르거나 음성이 너무 높다거나 이러한 환경에 아기가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면 아기 뇌의 발육이 저해된다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결국 임신 중기 이후에 아기의 뇌가 오감을 받아들일 시기에 어머니의 심신 안정이 아기의 현재 태아 발육 상태
그리고 태어나서의 발육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복숭아 좋아해요?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움직여? 아니지 먹어요 아, 움직이지. 먹어요 움직여. 옛날 우리 조상들도 임산부는 제일 예쁜 것, 제일 좋은 것만 먹어야 한다고 하셨다죠?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아서 임산부에게 아주 좋잖아요. 더욱 중요한 건 엄마가 섭취하는 영양 성분이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은영 씨 아기는 엄마가 과일을 먹으면 뱃속에서 반응을 보인대요. 신기하죠? 혹시라도 아기가 대답하지 않을까? 아내의 배를 뚫어지게 쳐다보는데요. 아기가 정말 움직였어요. 어이구. 아빠 나 여기 있어 하는 것 같죠? 보통 5개월쯤부터 느껴진다는 태동. 태동은 엄마 아빠와 교감하고 싶은 태아의 반응일까요? 뭔가가 이렇게 제가 배에 손을 대고 있을 때 그냥 톡 하고 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치는 게 조금씩 세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컸는데 지금은 치는 게 아니고 이제 능청스럽게 이렇게 쭉 밀고 사람 기지개 피듯이 쭉 밀고 이렇게 그런 태동을 느끼고 있어요 요즘에는. 사랑아, 아빠가 책 읽어줄게. 우리 책 읽으면서 자자. 자, 오늘의 동화는 좋아요 형님, 제 마술 양탄자를 타고 가요. 삼형제는 마술 양탄자 위에 올라 앉았어요. 아기가 아빠의 음성을 듣고 있을까요? 태아가 가장 예민하게 듣는 목소리는 물론 엄마죠. 그런데 외부인 중에는 여자 목소리보다 굵은 남자 목소리를 더 잘 듣는다고 합니다. 공명을 통해 소리를 듣기 때문인데요. 아빠의 목소리가 태아의 정서적 안정에 보탬이 된다고 하네요. 네, 기분이 아주 상쾌해요. 병이 말짱하게 다 나은 것 같아요. 공주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만세, 우리 공주님의 병이 어머, 다 나았다. 이은영 씨가 잠이 들었네요. 정말 편안해 보인다.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6개월이 되면 태아는 자신의 몸과 주위를 탐색하고 날이 갈수록 몸의 움직임이 더 강하고 민첩해집니다. 눈을 감고 뜨기도 하며 편안한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지하에 뿌린 연구치에 싹이 올라옵니다. 폐가 성장하는데 폐에 혈관들이 생기고 폐포도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태아의 가슴 부위에 물이 차거나 독수가 차서 치료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6개월) 된 태아의 독수를 제거하는 시술. 오늘 저희가 국소마취 하에 션트라는 시술을 합니다. 많이 힘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태아가 요도가 막혀서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할 경우 독수가 차면서 횡격막과 폐가 눌리게 됩니다. 오늘 시술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인데요. 션트라고 부릅니다. 태아에게 혹시 있을지도 모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막 절개 대신 션트 시술을 선택했습니다. 설마 태아에게까지 저 관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아, 물론 들어가죠. 초음파로 계속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관을 삽입하거든요. 어머, 정말 관이 들어오고 있어요. 긴 관을 아기의 배에 무사히 삽입해야 1단계 시술이 끝납니다. 초음파로도 확인할 수 있죠?
다시 관 속으로 카테터라는 기구를 넣는데요. 이걸 통해서 아기의 복수가 빠지는 거죠. 어휴, 조마조마하네요. 아기 속이 편안해졌을 것 같아요. 오감 중 가장 빠른 발달을 보이는 것은 바로 청각입니다. 임신 5개월 이후부터 외부의 소리를 듣고 6, 7개월 되면 엄마 아빠의 소리를 구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조그만 외부 소리는 청각신경을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엄마 목소리, 외부 소리는 고막과 달팽이관을 거쳐 청신경을 통해 대뇌피질의 청각 영역을 훈련시킵니다. 하지만 아주 시끄럽고 큰 소음은 금물이라는 것 아시죠?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해동이 안 오면은 엄청 걱정돼요. 아기가 아픈 건 아닐까. 해동이 많고 이러면은 아, 아기가 잘 노는구나, 오늘 건강하구나. 그런 생각도 좋고요. 아기의 반응은 어떻게 확인하죠? 초음파를 통해 태아의 움직임과 반응을 확인하는 거죠. 허허, 드디어 태아의 은밀한 사생활이 공개되는 건가요? 김수진 씨의 태아 초음파인데요. 아기가 큰 움직임 없이 조용하게 쉬고 있는 것 같죠? 그때 저쪽에 이상한 종이와 같은 뱃속의 아기를 위해 동화책 읽어주는 부모들 많죠? 과연 아기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엄마가 주스를 마실 때는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초음파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머나, 정말 아기 입이 오글거려요. 엄마가 달콤한 걸 먹으면 양수의 당분이 높아지면서 아기도 달콤한 양수를 먹게 되는 거죠. 이런 혀도 같이 움직이네요. 신기하다. 다른 실험하기 전인데요. 아기가 큰 움직임 없이 조용하게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엄마가 재미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시청했을 때 아기의 반응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기가 아까보다 훨씬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뭐랄까 탯줄이 있으니까 이제 음식 먹으면 탯줄로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입을 오물오물 하면서 아 진짜 저랑 똑같이 입으로 먹는구나 이런 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 태아가 아주 섬세한 소리의 변화에 대해서 일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산모가 정서적으로 편안하다든지 또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했다든지 뭐 큰 소리를 질렀다든지 또 태아하고 태담을 나눴든지 할 때마다 태아가 반응을 하는 것만큼